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낯설어질 줄은 몰랐어요. 65세의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익숙했던 동네 골목, 단골 식당, 늘 마주치던 사람들이 전부 같은데 정작 본인만 어딘가에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덮쳐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은퇴 후 삶의 터전을 다시 고민하는 건 많은 60대, 70대가 겪는 일입니다. 매일 바쁘게 달리며 살 땐 몰랐는데 정작 시간이 주어지면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생활비 부담, 건강 문제, 외로움, 생활 인프라의 모든 게 은퇴 후 살 곳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 70대가 짐을 싸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인생 2막을 보낼 진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죠. 오늘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선택한 한국 최고의 은퇴 생활지 3곳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광지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까지 신뢰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강릉입니다. 박 선생님 부부의 사례가 딱 이겁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던 이 부부는 65세 정년을 맞고 곧바로 강릉으로 이주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연금 생활인데 서울에서 100만 원 넘게 임대료 내고 싶지 않았어요. 강릉 외곽으로 가니 월세는 반값 이하,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전세로도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집값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박 선생님이 강릉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생활 만족도였어요. 은퇴 후엔 병원, 마트, 시장이 가까워야 하고 버스라도 편해야 하는데 강릉 시내권은 생각보다 인프라가 좋아요. 또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걸으며 바다를 보니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해요. 나이 들면 돈이 아니라 풍경이 밥이더라고. 이 한마디가 참 와닿죠.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으니 자주 오가기가 힘들었어요. 버스 타면 3시간, 기차도 예약해야 하고 자주 못 본다는 게 큰 아쉬움이었죠. 그래서 박 선생님 부부는 자녀가 자립한 부부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을 누리며 살되 가족 만남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강릉은 훌륭한 선택지가 된 거죠. 두 번째,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66세의 남편과 함께 순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순천에서 새 집을 사니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편해졌대요. 순천을 고른 이유는 의외로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당뇨 합병증이 있었는데 대학 병원 분원이 있고 교통도 좋아서 선택했답니다. 많은 분이 시골 하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은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가 잘 돼 있고 택시비도 싸고 대형 마트나 시장이 꽤 가까워서 생활비 부담이 적어요. 또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매일 산책이 취미가 됐대요. 김 여사님은 서울 살 땐 집 안에서 TV만 봤는데 여긴 매일 걷고 웃으면서 살아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인맥이었어요. 평생 서울에서 살다 보니 친구, 가족이 다 서울에 있고 순천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적응이 참 힘들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부가 같이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사람을 사귀었답니다. 김 여사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살 곳을 옮기면 사람도 다시 만나야 해. 그게 제일 큰 도전이야. 세 번째,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68세 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서울 은평구에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통영 소형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굳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 여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통영의 매력은 단연 경치였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섬 여행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대요. 이 씨는 죽기 전에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었다는 소원을 이뤘다고 해요. 또 통영 중앙시장, 서호시장 같은 곳에서
매일 신선한 해산물을 싸게 사 먹을 수 있어 식비도 줄었답니다. 하지만 통영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서울보다는 부족했어요. 큰 병원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응급 상황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씨 부부는 건강이 비교적 괜찮을 때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젊을 땐 여행지 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 서울의 높은 임대료나 주택 가격을 덜어내고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죠. 자연환경을 삶의 가치로 삼는 전환. 매일 보는 바다, 산책로, 숲길이 주는 행복감이 돈 주고 사기 힘든 삶의 질을 줬습니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와 사회적 관계라는 도전 과제에 가족, 친구와의 물리적 거리와 병원 접근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 두고 은퇴 이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집값이 싸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 자연, 비용 절감, 여유로움을 우선순위로 재설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엔 불편함도 따릅니다. 인프라, 의료, 관계망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혹시 은퇴 후 이주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한두 달이라도 임시 거주를 해보세요. 단기 월세나 게스트하우스, 친척집이라도 좋아요. 직접 살아봐야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좋다고 가버리면 나중에 왕래가 어려워지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65세 은퇴자가 짐 싸서 떠난 곳은 단순히 더 싸고 더 예쁜 동네가 아닙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묻는 장소입니다. 저마다의 사정과 꿈이 다르니 남의 성공 사례를 흉내내기보다는 나에게 맞춤형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좋은 은퇴 생활지는 지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에서 찾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도 어디서 살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면 매일이 행복할까? 그 질문이 바로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강릉, 순천, 통영 같은 실제 은퇴 생활지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이주 준비법과 주의사항을 더 깊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사를 결심하거나 탐색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담아볼게요. 말투는 부담 없이 편하게, 그렇지만 내용은 전문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면 자연 좋은 데 가서 살면 좋지라고 막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를 시도해본 분들의 가장 큰 후회는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권해요. 여행으로 좋아 보이는 곳과 사는 곳은 전혀 다르다. 강릉, 순천, 통영 다 좋죠. 그런데 살림을 옮기면 전혀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꼭 따져야 하는지 현실적인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1주거 비용, 은퇴자금, 시뮬레이션 필수. 많은 분이 서울 아파트 팔면 지방에선 더 좋은 집을 사고 돈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전용 84이가 10억이면 순천이나 강릉 외곽 신축 빌라나 단독주택은 2억 4억이면 괜찮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는 돈입니다. 서울집 팔아 지방집 사고 남긴 돈을 생활비에 쓸 건지 노후 의료비나 자녀 지원을 남겨둘 건지 투자할 건지 계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상담 사례에서 65세 부부가 서울 아파트 팔고 강릉에 3억 전원주택을 샀는데 남은 4억을 정기 예금만 하더라고요. 금리가 3%면 4억이면 세후 월 9만 100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그걸로 생활비 보태면 충분하다 싶었죠. 하지만 막상 살면서 난방비가 월 40만 원 나가고 교통비, 잔디 관리비, 차량 유지비가 서울보다 훨씬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남는 돈이 아니라 총 지출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권합니다. TIP 이사 전 반드시 최소 1년간의 월 생활비 예상표를 작성해 보세요. 주택 관리비, 난방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여가비까지 실제로 조사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 의료 인프라 가장 과소평가하는 위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의료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60대 후반부터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1인당 500만 원을 넘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가까워야 해요. 순천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전남대 병원 분원 같은 시설이 있어서예요. 강릉도 아산병원이 있지만 통영은 큰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70대 초반 부부가 통영으로 이사했다가 1년 만에 창원 큰 병원 다니느라 왕복 2시간씩 고생하고 결국 다시 진주로 옮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TIP 은퇴 이주를 고민할 때는 그 지역의 내과, 정형외과, 대학병원, 응급실 접근성을 확인하세요. 10분 거리냐, 1시간 거리냐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3. 가족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 자주 있는 함정. 자녀는 서울인데 내가 순천에 살아서 왕래가 어렵다는 고백이 참 많습니다. 서울 순천 KTX 왕복하면 10만 원 넘고 자녀나 손주가 내려오면 숙박비, 교통비까지 부담이 됩니다. 또 친구, 친척, 지인 네트워크가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은 갑자기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김 여사님 사례처럼 살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TIP 은퇴 이주 전 반드시 가족 만남 계획을 세워두세요. 분기별 방문, 왕래 예산 등을 미리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 지역 커뮤니티 적응 의외로 큰 변수. 은퇴 후 나는 조용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해도 막상 가면 외로움이 엄청 큽니다. 특히 서울과 다른 지역의 문화 차이도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는 말투도 다르고 정서도 다릅니다. 일부 은퇴자는 이방인처럼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또 귀촌 마을에선 종종 텃세라고까지 느끼는 문화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강릉의 한 귀촌 커뮤니티에서는 이주민끼리 모임을 별도로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지인과 섞이기 어려워서죠. TIP 이사 전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복지관, 문화센터, 노인회관 등을 탐색하고 미리 참가 계획을 세워보세요. 5. 임시거주 전략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무조건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지자체가 귀촌 체험주택, 임시전세, 원룸 월세 등을 지원하거나 민간에서도 단기 임대가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외곽의 한 임대 전원주택 단지는 월세 30만 원대부터 가능하고 순천도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빌라를 단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TIP 최소 13개월은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보고 생활비, 교통, 병원, 장보기, 사람 사귀기 등을 다 체험해보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핵심 요약. 은퇴 이주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경제적 시뮬레이션, 의료 인프라, 가족 관계 유지, 지역 문화 적응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임시 거주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많은 분이 지방 가면 집 사서 좋아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결국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당합니다. 은퇴 후 이주는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손에 펜을 쥐고 생활비 시뮬레이션 표를 한번 써보세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귀촌 체험 정보를 찾아보고 가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좋은 은퇴 생활지는 지도 위의 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집입니다. 꼭 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싶다면 더 디테일한 상담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질문 주세요.